증상 발현 이후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명은 물론 회복 가능성과 후유증 정도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의료 팁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시와병원 닥터세이 MC 이진주입니다. 시와병원의 뇌혈관 질환 안전망을 담당하고 계신 뇌신경외과 오형석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아병원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오형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형석 과장님을 모시고 뇌출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크게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면 뇌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당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좀 이상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뇌출혈이다, 이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정말 당시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머리에 강한 물리적인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뇌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상으로 생기는 뇌출혈을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지연성으로 발생하는 만성 뇌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왜 사고 당시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증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출혈량이 아주 미미하거나 또는 거의 없다가 가느다란 정맥에서 피가 질금질금 새어나오면서 양이 많아져서 고여가지고 대뇌를 압박하게 되면 그제서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이 갑자기 막 발생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이런 뇌출혈이 발생하는 환자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보통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60대 한 환자분이 한 달 전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시고 두부 외상이 생기고 나서 응급실에 방문해서 CT 촬영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출혈 소견이 없어서 그냥 귀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한쪽 팔다리 힘이 떨어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제 외래에 방문하셔가지고 브레인 CT를 다시 촬영한 결과 만성 경막하 출혈이 진단되어서 수술을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지연성 뇌출혈은 외상 후 빠르면 3, 4일, 늦게는 2개월 지나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일상생활 중에 가벼운 낙상이나 작업 중에 머리를 부딪히는 경미한 외상 이후에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 없어서 방치되는 경우가 흔하고, 그러다가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면서 외래나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부 외상이 있었다면 최소 한두 달은 신체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까 환자분께서는 두통이나 팔다리 저림, 어눌한 말투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증상 외에도 지연성 뇌출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다른 특징이 또 있을까요? 뇌압이 올라가는 경우에 구토라든지, 그리고 다리 힘이 떨어지면서 보행장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외상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언어장애나 의식저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실에 내원하시거나 신경외과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머리 CT 검사를 다시 해서 만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즉각적인 응급처치, 정확한 진단, 신속한 수술이나 중재적 시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시아병원 뇌혈관외과센터는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센터로 내원할 경우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가동해서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이 치료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의심이 돼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정말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이 답일까요? 뇌출혈이 있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혈의 양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 경막하 출혈의 경우는 머리 안에서 피가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머리를 크게 여는 개도술을 해야 되는 반면에 만성 경막하 출혈은 간단하게 머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관을 넣어서 배액하는 경막하 혈종 배액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소마 치료도 간단하게 천도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연성 뇌출혈이 잘 발생하는 환자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보통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에서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노화에 따른 뇌 해부학적 구조 차이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대뇌가 위축이 되면서 경막하 공간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알코올 중독이나 간질환 환자, 그리고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미세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혈이 잘 안 되어서 출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경우라면 외상이 경미해 보여도 최소 한두 달은 신체 변화에 유의하시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땐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뇌출혈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매우 두렵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비교적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뇌출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예방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닥터세이 지연성 뇌출혈에 대해 이야기 나눠주신 시화병원 신경외과 오형석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